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의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고 이제 내일 세 사람 누구죠?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인에 대한 거 내일 오전 10시죠. 그거 다 기각이 나겠죠? 네, 이거는 다 기각 납니다. 예. 네, 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 기각이 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탄핵, 이게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그 관저 그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철저했다, 네. 부실 감사였다. 예. 그거랑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했던 거 뭐 출퇴근 뭐 근태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 하나는 부실 감사고 하나는 표적 감사예요. 그 두 가지 갖고 탄핵 사유로 삼은 거고, 그다음에 이 검사들은 뭐 도이치모터스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둥 뭐 이런 건데 일단 건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기각이 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게 엄청난 이제 또 그게 그 역풍이 좀 불지 않겠어요? 당연히 불겠죠. 예,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29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29개의 탄핵 중에서 인용되는 건이 판판이 깨지면서 나오질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 탄핵권 행사가 일종의 남용이죠. 그렇죠. 남용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탄핵을 마구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책임지울 방법이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게 지금 현행 헌법의 최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된다.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개헌으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87년 헌법 때부터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었고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절제력이 있어서 그랬다. 근데 네. 그 절제력이 다 무너져서 이 29번의 줄 탄핵과 44년 만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기현상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제력을 인간에게, 정치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제도적 자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 탄핵 소추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개헌을 하면은 탄핵 소추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직무정지 안 되고 헌법재판소 그게 끝날 때까지는 그냥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 책임을. 그러니까 그동안 일을 못하게 한 것,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비용을 그 주도한 정당들에게 국가가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아침 그 어디 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자기 그 좌파 변호사들 먹여 살리려고 일부러 탄핵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그 비용은 국민 혈세예요. 국회 맞아요. 예산으로 하는데 그 탄핵 소추 당한 공직자들 있잖아요. 그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 써야 된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탄핵 소추당한 검사들도 지금 다 개인 변호사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국회 탄핵 소추단의 변호사들은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맞는 그러니까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그냥 우리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잘못된 탄핵을 한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소송에서도 뭐 맞아요. 제가 뭐 박상수 대변인을 뭐 고소를 했는데 근데 제가 패소를 했다. 그럼 박상수 대변인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소송을 게 있잖아요. 제기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승소가 어느 비율이냐에 따라서 그 소송 비용을 나눠서 배분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비용은 징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제 꼭 하나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그 행정부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형사처벌 조항이. 행정부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 근데 국회의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란 이유로. 근데
반면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특히 이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시비 걸 수가 없지만 그 권한 행사를 잘못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라는 게 있잖아요. 또 직무유기죄라도 맞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권이 권한이니까 직무 권한인데 그거를 그렇게 오남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민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탄핵에 대한 그 숙고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탄핵을 이런 식으로 마구 막가파식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역시 좀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육공화국 헌법이 지금 어떤 점에서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냐면 입법부는 탄핵을 마음대로 하고 행정부는 계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첫 번째 계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육공화국이 와서 탄핵을 31번을 했는데 31번 중에 첫 번째 탄핵을 누가 했냐? 보수정당이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근데 나머지 30번의 탄핵을 누가 했냐? 민주당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뭘 하나 새로 시작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뭘 하나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면 이제 민주당이 그걸 가져다가 30번씩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계엄을 눌러봤잖아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다음 집권 시기에 가져가서 이거를 또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저 박성수 변호사께서 열변을 토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현종님이 왕지각을 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회의가 이렇게 길어져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부터 이제 우리 현정님과 셋이서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